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 등 관련 업소 출입자에게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동대문구 확진자가 의정부시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의정부시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학 연기 등의 변수도 있지만 학교들은 일단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클럽 등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명령은 감염병 관련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 중 4월 29일 이후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을 경우 17일까지 도내 보건소 등에서 무상으로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 여부는 일상적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동대문구 확진자 30대 A씨가 의정부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는데요. A씨는 지난 5일 새벽 이태원 클럽 4곳을 방문했으며 6일과 9일 의정부 의류 매장을 방문한 뒤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동 시 지하철을 이용했고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확진자 동선 내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이 1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3월 29일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응급진료를 시작했고 27일부터는 일반 진료를 시작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료를 확대해 왔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57명과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자 15명 등 총 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의정부시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한 바 있어 시민들이 실제 받는 돈은 정부의 발표액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문의는 의정부시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학 연기 등의 변수도 있지만 학교들은 일단 당장 내일이라도 개학을 할 수 있게 거리 두기와 방역 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학을 앞둔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길목에 청색과 노란색 테이프가
바닥에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등교 시 학생들이 차례로 줄을 서야 할 곳을 표시한 겁니다. 등교 시간 거리 두기를 위한 것이며 아예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학년별 시간차 등교가 시행됩니다. 교실로 가기 전엔 열화상 감지기가 열을 체크하게 됩니다. 얼굴 주변에 체온이 나타나고 37도 이상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때 37도 이상의 발열이 체크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실외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해서 다시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정을 한 후에 재측정을 합니다. 이때 비접촉식 체온계로 측정을 한 후에도 열이 체크가 되면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후에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실에선 앞뒤 양옆 간격을 최대한 벌려 시험대용으로 앉게 됩니다. 짝 없이 5개 분단으로 나눠 수업을 하게 되고 교사와도 최대한 간격을 두게 됩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받게 되며 수시로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할 수 있게 방역 키트 상자가 교실에 하나씩 놓이게 됩니다. 비접촉식, 접촉식 두 개를 해서 서로 해가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독은 상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소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마스크를 분실했다든지 뭐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제공하는 걸로. 점심 식사 때도 거리 두기는 이어집니다. 식당 앞 복도 바닥에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점심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예 3학년은 1시간 먼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식당 내에서는 비말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앞자리는 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양쪽에서 바라보던 거를 이제 한 방향으로 앉고요. 또 배식할 때 자율배식을 지향시킬 거고, 또 조리 종사원 전체가 투명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고 이 일반 마스크 및 면 마스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방역 준비를 마친 선생님들은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개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담임 교사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제자들을 생각하며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학교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그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곧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개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과 학교 생활 지침을 마련하며 곧 다가올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상호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항거에서 국민들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회복시킨 활동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내에 관련인 예우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한 건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했고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일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생활고를 이렇게 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나름대로 이 민주화가 형성이 돼서 지금 어떤 이 나름대로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생활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그 운동했던 분들이 정말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민들이 또 여기 정신을 배우고 또 이분들을 또 예우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이런 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조례를 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희생한 이 관련인들이 경기도 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인정을 할 수 있는 인정 건수가 한 9,800여 건 정도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그 감안을 하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한 500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아직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그래서 지금 예상은 지금 우리가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또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화운동 공헌자 그리고 유가족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들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안정비 그리고 100만 원의 장례 보조비를 지원하는 걸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도지사께서 관련자가 사망을 하면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좀 단체장들의 뭐 도지사의 그 편성권에 있어서 좀 부여된 편성권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어떤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이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당초에 그 100만 원씩 장제비 100만 원 실질적인 생활비, 생활 안정자금 해가지고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딱 그 선을 그어서 그 조항에 넣지는 못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민주화운동 관련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이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2세들, 우리 이제 경기도 외에도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이런 그 조례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하고 또 보상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교육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런 명예회복 내지 관련자 예우를 통해서 또 우리 교육청과 함께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킴으로써 이런 정신이 좀 남아서 대대손손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이번 조례안은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또 위로하는 일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도봉산역 방면 1-9번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번 버스의 운행 구간은 밀락차고에서 출발해 고산지구를 거쳐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다락원을 경유해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이어지며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시는 지난 2월 1일 고산지구 입주에 맞춰 의정부역 방면 1-7번 버스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시는 앞으로도 고산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차적으로 노원역 방면 시내버스, 고산에서 밀락 순환버스, 잠실역 방면 광역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양주 노야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사격 훈련은 오전 중에 진행되며 소음 해당 지역은 양주시 광정면과 백석읍 일대입니다. 군 당국은 안전 문제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